수술 이후에 고음에서 어느 음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났나? 오만 생각이 나죠. 나는 다 드러내서 없어요. 갑상선이 지금. 수술하기 전에 조직 검사를 했더니 전부 다가 암이었던 거지. 너무 눈물이 나는데 우는 소리가 안 나니까 또 힘든 거야. 근데 또 감정 조절이 안 되니까 또 눈물이 나고 막 나는 이제 어떻게 살지, 뭐 어떻게 살아야 되지 막 그러는데 돌아버리는 줄 알았어 진짜. 오늘은 갑상선암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해요, 원장님. 갑상선암 같은 경우에는 네로라는 연예인들 있잖아요. 이문세, 엄정화, 변정수, 가수 허각, 박정수, 민지영 이런 연예인 분들도 굉장히 많이 걸리는 암인 것 같아요. 그래요? 그분들이 다 걸렸어요? 네, 모르셨죠, 원장님? 난 몰랐어. 이분들이 다 갑상선암 경험이 있으신데 혹시 갑상선암에 걸리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을까요? 실제로 이제 갑상선암에 걸리는 사람들의 특징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공통적으로 보면은 40대 이상의 여성분들이 많아요. 가족력이 있는 경우나 방사선 노출이 많은 경우. 방사선 노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갑상선암의 특징이죠. 이게 비교적 조금 완치가 쉬운 암인가 봐요. 지금도 활동하는 연예인들도 있다 보니까 뭐 한간에는 착한 암이라는 이런 얘기도 있는데 착한 암이라고 표현한 거는 첫 번째, 우선 갑상선암은 그 진행이 좀 느려요. 다른 암에 비해서 진행이 느리고 전이가 잘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른 발견, 조기 발견을 하면 치료가 잘 되죠. 생존율이 높다는 거죠. 네네. 아마 그래서 착한 암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나. 모든 갑상선암이 착한 암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으니까 주기적인 건강검진 굉장히 중요하죠. 혹시 갑상선암이나 갑상선 질병 관련해서 이상 신호가 있나요, 원장님? 갑상선이라는 건 우리 몸에 이제 호르몬을 주관하는 장기죠. 호르몬. 그래서 갑상선암이나 갑상선 질환과 관련된 이상 신호들은 이 목에 있기 때문에 이 갑상선이 부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압박감이 느껴지죠. 네. 여기 갑상선이 부었어요. 부은 느낌. 목에 압박감이 느껴지면 목소리가 어떻게 되겠나요? 목소리도 좀 변하는 게. 네, 목소리도 또 변하고요. 갑상선은 뭐라고 그랬어요? 호르몬을 주관하는 우리 몸의 어떤 기관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심박동이나 이런 것들이 변화하고 호르몬이 분비가 증가하면 이제 체중이 증가가 되거나 감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네. 뭐 이러한 것들이 어떤 갑상선 질환이 나타났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우리 몸의 변화로 볼 수 있죠. 또 체온도 영향을 줘요. 추웠다 더웠다. 네. 피로감. 100m 달리기를 계속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가져요. 이렇게 표현을 해요. 네. 100m 달리기를 막 하고 있어요. 그럼 어떤가요, 심장이? 엄청 힘든 체력 소모가 있죠. 날 것 같아요. 심장이 막 두근두근 네. 뛰죠. 네. 그러면 어떻게 땀이? 땀도 나고 같이. 그러면 그렇게 계속적으로 체력 소모가 되니까 몸은 어떨까요? 칼로리 소모가 네. 많으니까 체중은 네. 빠지고 피로하고 이러한 증상들이 같이 나타난다. 원장님, 저희가 그 갑상선 기능 항진증 이거를 인터넷에 막 찾아보니까요, 실제로 몸에 좀 열도 많고 눈까지 막 튀어나오는 그런 사진들이 있더라고요. 실제로 이런 경우가 많은지. 네, 갑상선 기능 항진증은 이제 갑상선 호르몬이 과도하게 분비돼서 나타나는 질환이잖아요. 네. 체온이 상승되면서 눈이 튀어나오는 게 많아요. 네. 근데 그런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실제로 미용 목적으로 안화 돌출이라고 해서 이제 안구가 많이 돌출이 돼갖고 네. 젊은 여성분이었는데 이미 뭐 금붕어눈처럼 많이 나와서 이게 미용상으로도 문제가 많이 돼서 그걸 치료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있었죠. 그럼 이 원인하고 증상이 있는지, 그리고 치료 방법은 뭘지 이게 정말 궁금하긴 하거든요. 가장 일반적인 원인은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아세요? 혹시?
자기 면역이 네. 갑상선을 공격하는 거예요. 음. 맞아요. 네네. 갑상선을 공격해서 갑상선의 기능 항진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가장 일반적인 경우가 있어요. 뭐 또 스트레스나 뭐 임신 그리고 출산, 수술 같은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고 방사선 치료나 외부적 원인으로도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음. 갑상선 기능 항진증의 증상은 따로 있을까요? 우선 호르몬이 많이 분비가 되니까 네. 심장 박동이 빨라질 수가 있어요. 심장 박동. 갑상선 호르몬의 과도한 분비로 인해 심장의 수축력이 증가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맥박이 빨라지는 거예요.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 체중이 감소합니다. 네. 신진대사가 증가하기 때문에 칼로리 소모도 많고. 그렇죠. 네. 그래서 체중이 감소하는 거죠. 심장이 우리가 박동이 빨라지는 순간은 어떤 때인가요? 우리가 막 굉장히 막 심장이 두근두근 거리는 순간은 어떤 때야? 약간 불안하거나 그런 그렇죠. 건가요? 흥분과 불안이 아. 나타나죠. 네. 그래서 신경질적이고 자꾸 이제 쉽게 화를 내요. 잘 놀라고 우울 상태가 네. 유지되는 다양한 어떤 정신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갑상선 기능 항진증의 대부분의 환자가 처음에는 정신과 질환으로 정신과를 찾아오는 경우가 많아요. 뭐 우울증이나 아니면은 내가 좀 약간 문제가 있나? 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정신과 질환이 아닌가 해서 이렇게 오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게 착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착각해서 오시는 분들이 네. 많아요. 확실히 이게 뭐 어떤 특정 부위가 아픈 게 아니고 음. 호르몬 변화다 보니까 뭐 몸 전체적으로 변화가 이상이 생기는 것 같아요, 원장님. 그럼 우리가 증상을 알아봤는데 원장님, 이거를 또 치료하는 방법이 또 있을 것 같아요. 갑상선 기능 항진증을 치료하는 방법은 약을 먹는다고 했잖아요. 어떤 약을 먹겠어요? 호르몬을 조금 없앤다? 없애는 약, 그치? 네. 그걸 항갑상선제라고 해요. 네. 그 호르몬 분비를 억제하는 약을 먹는 거예요. 좋아지면 해피하죠. 네. 안 좋아지면 어떻게 해? 다른 치료가 좀 다른 치료를 한번 생각해 봐야죠. 네. 그때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방사선 요오드 치료라는 게 있어요. 항갑상선제를 복용해도 효과가 없는 분들이나 아니면 효과가 좀 있었는데 또 재발이 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때 이제 이 방법을 사용하기도 해요. 이 방법까지 사용했는데 또 효과가 없어. 네. 이때는 이제 갑상선 자체를 떼어버리는 수가 있어요. 수술이에요. 갑상선 자체를 떼버리는 치료를 하죠. 그러면은 한의학 관점에서 또 갑상선을 어떻게 보는지, 어떻게 좀 치료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있을까요? 그럼요. 한약에서는 이 갑상선 기능 항진증을 역류, 소갈이라는 범주로 파악하고 그 병태를 관찰을 하는데요. 네. 역류라는 게 덩어리라는 거예요. 덩어리. 여기 목에 이제 덩어리 같은 거. 네. 그래서 이제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증상이 막 심장이 두근두근거리고 열이 오르고 네. 체온이 오르고 막 그런다고 했잖아요. 네. 심간 화열 증상이라고 그래요. 다 연결되어 있네요. 그럼요. 네. 그래서 치료법으로는 한약에서도 뭐 한약의 전통적인 치료법인 침, 약침, 뭐 한약 같은 거 사용하는데 우리가 항갑상선제를 사용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어떤 부작용들이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소양감이거든요. 소양감이라는 게 뭐냐면은 네. 가려움증. 이것 때문에 못 먹는 분들 너무 많아요. 너무 가려워요. 뭐 그때 한약을 같이 복용해서 항갑상선제를 복용을 완료한 분도 계시고, 한약만 단독 복용해서 치료한 분도 계시고, 네. 이런 데이터들이 하나둘 쌓여나가고 있습니다. 네. 이 갑상선에 좋은 음식이 또 있잖아요, 원장님. 이거를 또 추천해 주신다면은 뭘 먹으면 좋아질 수 있을지 딱 하나 먹어라 추천해 주시는 게 있으실까요? 무엇보다도 사실은 해조류가 제일 좋아요. 해조류가. 해조류. 해조류에는 미네랄, 네. 그리고 이제 요오드가 풍부한 음식들이 갑상선에 좋은데 네. 대표적인 거는 뭐 다시다, 네. 뭐 김, 톳 이런 해조류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음식들이 미네랄과 뭐 요오드가 풍부한데 이게 갑상선에 가장 좋은 음식들이고 그 외에도 뭐 단백질이 풍부한 뭐 고기 같은 것도 좋고요. 특히 이제 양고기나 돼지고기가 갑상선 기능 개선에 효과가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외에 뭐 아미노산이나 미네랄, 비타민이 풍부하게 들어있는 견과류들, 뭐 호두, 캐슈넛 같은 거, 캐슈넛. 뭐 이런 것들이 있죠. 마찬가지로 비타민, 미네랄 풍부한 것도 뭐 있겠어요? 채소.
시금치, 브로콜리, 양배추, 당근 이런 것들이 있겠네요. 저는 항상 말하지만 맛있는 음식을 먹어라. 그렇죠? 그러니까 균형 잡힌 식단을 먹는 게 더 중요하다. 해조류가 풍부하게 들어간 미역국을 해서 균형 잡힌 한식을 먹는 게 좋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갑상선 암에 걸리는 것보다 예방이 훨씬 더 중요하잖아요, 원장님. 그렇죠. 갑상선을 망가뜨리는 생활 습관에는 어떤 게 있는지 알고 싶거든요. 건강하지 않은 생활 습관. 네. 건강하지 않은 생활 습관 뭐가 있을까요? 자, 스트레스는 많은 게 좋겠어요? 적은 게 좋겠어요? 적은 게 좋겠어요. 그럼 반대는 뭐예요? 과도한 스트레스. 네. 잠은 충분히 자는 게 좋겠어요? 아니면 부족하게 자는 게 좋겠어요? 충분히 자는 게. 그럼요. 그럼 반대는 부족한 수면. 네. 카페인은 적절히 먹는 게 좋겠죠. 안 먹는 것도 좋고. 그럼 과도한 카페인 섭취. 알코올은? 알코올 많이 먹어요? 알코올 잘 먹지는 않습니다. 잘 먹진 않아요? 네네. 진짜로? 알코올은 과도한 알코올을 먹는 게 좋겠나요? 나쁘겠나요? 나쁘겠죠. 네네. 뭐 과도한 알코올 섭취 뭐 이런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 갑상선이잖아요. 갑상선. 네네. 갑상선은 아까 말했듯이 이제 식생활도 좀 약간 관계가 있는 게 하나 있어요. 네네. 요오드 아까 말했는데 기억이 나나요? 네. 과도한 요오드 섭취는 안 좋아요. 갑상선 호르몬의 구성 성분이 요오드인데 부족하면은 갑상선 기능 이상을 유발할 수도 있는데 너무 과도하게 먹어도 기능 이상을 유발할 수가 있어요. 많이 먹어도 문제가 된다. 원장님께서 정말 많은 좋은 습관들을 설명해 주셨는데 이걸 솔직히 다 지키기가 쉽지는 않잖아요. 아니 잠 좀 잘 자고 커피 좀 줄이고 운동 좀 하면서 지금 사무실에서 커피 냄새가 술 좀 덜 먹고 많이 나거든요, 원장님. 다 맞는 말씀이시지만 우리가 이제 습관을 바꾸는 건 되게 어려우니까 진짜 중요한 습관 하나만 이거는 꼭 해야 된다 이런 게 있으시면은. 무엇보다도 네. 현대인들한테 가장 중요한 거는 수면입니다. 수면. 요즘 현대인들은 휴식의 중요성을 좀 잊은 것 같아요. 일보 전진을 위한 2보 후퇴라고 하잖아요. 네. 뭐가 내요 돼요? 잘못 말.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죠. 뭐가 내? 아무튼 그냥 무조건 내, 무조건 동의를 하고 있어. 대나무가 크게 자라기, 길게, 높게 자라기 위해서는 그 마디가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안 그러면 중간에 부러지잖아요. 네. 그죠? 그 마디가 휴식이에요. 내가 오랫동안 일을 하고 오랫동안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중간중간 쉬어줘야 됩니다. 반드시 쉬어줘야 되는데 다른 노력 없이 가장 효율적으로 쉴 수 있는 방법이 수면입니다. 암에 걸리는 분들, 네. 만성질환에 시달리는 분들, 갑상선 질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질환에 고생하시는 분들 공통적인 특징이 수면 시간의 부족입니다. 수면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비만 마찬가지로 수면 시간을 늘리면 해결이 됩니다. 왜 해결이 될까요? 스트레스가 좀 적어. 그 시간에 안 먹거든. 그런 이유가 있겠네요. 그럼요. 먹느니 자라고요. 깨 있으면 먹거든. 먹느니 자세요.